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23일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3일 성서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아리등당 트롯 장구 봉사단은 24일 송해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동성로 친절 여행 상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종 20곳을 선정했습니다. 대구시는 2020 메디엑스포 코리아 온노프라인 수출 상담회에서 예상외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월 20일까지 대구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은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2020 전통시장 생생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힘내라 대구, 함께하는 상록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직원 연수의 일환으로 기존의 교육과 힐링을 대신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기획됐습니다. 직원들은 강창교를 시작으로 유천교까지 함께 힘내기, 함께 응원하기, 함께 노력하기, 함께 극복하기 4개의 대형 깃발과 개인별로 작은 깃발을 들고 걸으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출발 지점인 강창교 위에서는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현수막과 함께 플래시몹 캠페인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달서구에 모체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매년 대구 시민들을 위한 세대이음축제와 경로잔치, 사진전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왔으며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연수를 대신하여 시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갖는 새로운 시도로 연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3일 성서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진행하던 행사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첫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 지회 회원들과 달서구 의회 조복희 의원, 김기열 의원, 안영란 의원, 그리고 성서코끼리 봉사단, 생활공간 모니터단, 나도람 봉사단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졸음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리등당 트롯 장구 봉사단은 24일 송해공원 잔디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과 힘이 되고자 신나는 장구 공연을 펼쳤으며 11월 7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아리등당 트롯 장구 봉사단은 장구의 대중화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월 창단됐으며 회장 1명, 부회장 5명, 감사 2명, 총무 1명, 운영위원 7명, 회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과 치매센터 공연 봉사 등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장구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성로 친절 여행 상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종 20곳을 선정했습니다. 동성로에서 쇼핑하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 거듭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동성로 일대 좋은 제품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이는 쇼핑 상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투표자가 직접 친절 여행 상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예선 투표를 지나 통과한 상점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가졌으며 투표 결과 1,564 투표로 최종 20곳의 친절 여행 상점이 뽑혔습니다. 특히 선정된 테마파크와 화장품,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은 오로지 대구 시민과 대구를 방문한 여행객의 투표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20곳의 상점은 대구 관광 글로벌 서포터즈가 찾아가 친절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또한 상점의 매력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등 상점의 홍보와 함께 쇼핑 관광지 동성로를 알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2020 메디엑스포 코리아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에서 245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는 등 예상외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엑스코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주관해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기업에게 온오프라인 상담장을 조성해 통역과 화상 솔루션 등을 무상 제공했으며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및 사전 매칭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돼 진행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의료기업 30개사가 참가해 중국과 베트남, 중동 등 해외 바이어 9개국, 68개사와 245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상담액 4,800만 달러, 계약 추진액 2천만 달러로 처음 시도한 비대면 상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준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 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년 메디엑스포 행사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더욱 알차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은 대구 지역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월 20일까지 2020 대구교육박물관 대구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문화유산 중 한 가지를 선정해 자신의 삶과 연계한 영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시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할 예정이며 청소년 자신만의 스토리와 의미가 담긴 지역 문화유산에 관한 참신한 영상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인 및 팀 단위로 공모할 수 있으며 대구교육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에 제작한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을 비롯한 입상작은 대구교육 역사의 소중한 자료로 가치를 인정하고 대구교육박물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육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정학 관장은 지역 문화유산의 현재의 의미와 가치 발견을 통해 미래 교육의 활동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2020 전통시장 생생톡톡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 있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코로나19 시대 지역 전통시장 위기 극복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아이디어 작품을 선보이면 됩니다. 공모 접수는 10월 30일까지이며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품 접수는 1인 한 점에 안하며 심사 기준은 창의성, 논리적 타당성, 효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한 후 11월 6일 홈페이지 및 수상자 개별 통보로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올해 가을은 대구 수목원의 국화를 가까운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수목원은 26일부터 3주간 15,000점의 다채로운 국화 작품을 대구 주요 도심지역 27개소에 분산 전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국화 산책길, 여러가지 모양의 모형 등을 전시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채보상기념공원, 동대구역 광장 등 주요 공원 14개소와 8개 구군 보건소 등 대구 곳곳에서 국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천식 소장은 이번 국화 전시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목원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대구시 전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개최하게 됐으며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을 국화의 향기와 함께 마음의 위로와 휴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비설산 국립공원과 사문진 주막촌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1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충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정비해 누구나 관광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화장실, 경사로 등의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을 조성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지 종사자 교육 사업 등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문호 군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며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달성군 전역에 단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쉽고 재미있는 메이커 수업을 개발, 운영하는 소식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중학생용 메이커 교육으로 영 메이커 프로그램을 개발해 17일부터 10주간 5개교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계명대학교 메이커 러닝센터와 협력해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은 5명씩 한 팀이 돼 디자인 싱킹, 센서 활용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을 최소로 했으며 가급적 동일 학교 학생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달 10월을 맞아 지난 22일과 23일 제2회 세대공감 집콕 페스티벌 전통 속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 주민 모두가 전통 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으로 22일은 전통문화 동아리 공연 및 대금, 애금 등 전통악기 배움 마당이 진행됐으며 23일은 제기 만들기, 미니 곡갈 만들기 등의 체험 마당과 12지신 달성군 유람기 퓨전 마당극 초청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달성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라며 달성군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해 하루빨리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10월 23일 오전 10시 구청 광장에서 100여 명의 직원들이 독도 티셔츠를 착용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 제고를 위해 독도의 날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독도사랑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독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은 2018년 6월 강서소방서와 안전문화 조성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했으며 교육은 화재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소방 안전 강사가 보여주고 교육 대상자가 직접 체험하는 실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서 소방서 서장은 화재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행동 요령이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과 화재 초기 대응 방법을 몸에 익혀 유사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10월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핸드인핸드 소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고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 후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사는 강주 도시철도공사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가자로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대전 도시철도공사를 지목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